테지움이라고 큰 테디베어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데 싸도 몇백만 원 했습니다. 원래 곰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 애들 좋아하라고. 그 원장님은 대체 뭘 하시는 분이세요? 설명은 진짜 재미없는데 치료하셨던 분들 중에 특이한 분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고 재벌가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원장님 근데 이거 곰돌이는 뭐예요? 아 이거 저 제주도 살 때 저희 옆집 사장님이 좀 많이 부자셨어요. 테지움이라고 큰 테디베어 박물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싸게 파셔가지고 싸도 몇백만 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 진짜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못 버리고 있어요. 원래 곰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 애들 좋아하라고. 아버지 다 한 거죠. 제가 이 병원에 없을 때 산 겁니다. 아, 그럼 원장님이 사신 게 아니네요? 저는 이런 거에 몇백만 원 투자할 돈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영상 이제 찍고 있는데 댓글에 원장님이 전문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원장님은 대체 뭘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설명은 진짜 재미없는데 어쨌든 생체역학이라는 분야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은 현대의학에서 보행 이상이나 통증 이런 거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무릎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도 정상인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보행도 뭐 예를 들면 진짜 장애가 있을 정도로 뭔가 심하다, 아니면 뇌성밤이나 이런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겉모습만 바꾸려고 해요. 예를 들면 팔자 걸음이다, 그럼 일자로 걸으라고 지시하고요. 안짱 걸음이다, 일자로 걸으라고 지시합니다. 뒤꿈치부터 닿게 안 걷는다, 뒤꿈치부터 닿게 걸으라고 지시를 해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치료하셨던 분들 중에 특이한 분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고 재벌가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연예인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 분의 자녀분들이 많이 오죠. 연습생분들도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네, 연습생 때도 오시고 연예인 본인도 사실 오시죠.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이돌 안짱다리라고 하는 게 있는 분이에요. 신경 안 쓰면 이렇게 걷는 분입니다. 신경 쓰면 이렇게 걸어요. 물론 춤 동작 중에 이제 외회전 시키는 이런 동작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동작에 제한이 생깁니다. 춤 강사 선생님께서 춤 동작이 어색하다 이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치료하고서는 춤 동작 자연스러워지고 너무 만족하시죠. 무용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아, 피디님 이게 감이 좀 있으신데 오늘도 발레 하는 친구가 왔었고, 발레는 턴아웃이라는 동작이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내회전 변형, 안으로 틀어진 변형이 있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억지로 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도 10대 중반 여자친구가 발레 6년 이상 한 친구인데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온 거예요. 치료하면 훨씬 덜해질 거니까 뭐 괜찮긴 하지만 좀 늦게 온 편이죠. 더 일찍 왔으면 더 좋았을 거를. 재벌가 자제분들도 치료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나요? 한 분은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재벌 중에서도 유명한 분. 이제 본인도 알려진 분이니까 아무래도 신분 노출을 좀 꺼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하는데 좀 일찍 진료 봐달라, 30분 일찍 보거나 1시간 일찍 오면은 다른 환자분이랑 겹치지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다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10분 20분 일찍 와서 그때 보고 이랬던 적이 있고, 그거 외에는 사실 그분이 누군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자녀분도 지금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연예계에서. 그분이 치료를 할 때도 치료 끝나고 귀한 선물 주시고 뭐 이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건 꼭 재벌가 분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 진료를 보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원장님이 시키는 모든 걸 할 거니까 무조건 우리 아이 훨씬 지금보다 다리 예뻐지고 보행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무슨 처방을 할 줄 알고. 아마 그런 분들은 지인이나 가까운 분들이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진짜 많이 알아보셔서 저희 병원이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라는 걸 알고 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은 사실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초진인데 이모님이나 할머님이나 이렇게랑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건 흔한 건 아니거든요. 보통 부모님 중에 한 분이랑 오지 완전히 부모님이 아닌 분이랑 오는 게 흔치 않은데, 물론 이제 맞벌이여서 많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두 분 다 연예인이시거나 두 분 다 재벌이셔서 노출을 꺼려서 집에 계신 이모님이랑 다른 분이랑 동반해서 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의 다리가 이쁘게 잘 교정돼가지고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감사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비포 애프터를 촬영해가지고 치료 끝났을 때 드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감격하기도 하고 보통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되게 치료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전 들었거든요. 해당하는 분야의 다른 의사분들한테도 세미나나 이런 것도 자주 하시고 해외도 자주 가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저희 아버지 때부터 세미나는 오랫동안 해왔죠. 저만 해도 한 40-50시간 이상 강의를 80명 정도한테는 했었고, 뭐 저희 아버지는 뭐 몇백 명은 했었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치료를 본인이
본인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치료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있고, 배우긴 했는데 본인은 못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어렵거나 본인 진료 때문에 바빠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 병원에 또 환자를 보내십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도 이런 영역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자세나 이런 자세에서 기인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바닥 문화가 많잖아요. 서양에서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모르고, 미국에서 모르니까 서양 의학을 공부한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오히려 역수출 개념으로 미국에서 강의를 또 많이 합니다. 매년 뉴욕에 가기도 하고, 작년에는 미국 전체 정형외과 병원 1위 병원이 Hospital for Special Surgery라고 HSS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전 세계 1등 병원이에요. 거기서도 이제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해가지고 회전 변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이런 증상이 좀 있다고 하면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어릴 때 발견하는 건데, 분명히 보행이 이상한데도 자녀분이 보행이 크게 이상하다고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 자녀와 똑같은 나이 또래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어린이집 친구들, 똑같은 또래 친구들 비교했는데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라는 게 너무 근골격계의 관점에서만 봐요.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똑바로 걸으려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럼 하루에 1000보 걸으면 1000번 스텝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금쪽이라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막 자세 지적, 보행 지적하는 경우 많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걸어? 똑바로 걸어. 아버님이 막 무섭게 지적해요. 그 원인 치료해주면 그렇게 안 걸어요, 그 친구들. 원인이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니까 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맨날 지적하지. 일반 병원에서 원인 못 찾아요. 그거는 기능적인 평가나 구조평가, 회전변형 평가, 간접하던 범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 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는 뭔가 나는 억울해. 못한 게 뭐지? 완전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뉴욕에서 강의할 때도, 거기가 세계적인 보행 연구소였거든요. 당신들 보행 볼 때 심리적인 부분 감안해서 연구하고 있냐, 보행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니네 앞에서 당연히 똑바로 걸으려고 한다, 그 문제를 고려하고 너네가 이거 해석해야 되지 그냥 해석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혼내는 문화가 너무 커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걸으나 그냥 냅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야, 이게 정답이야, 정해놨어요 이미. 그게 이제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내 다리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자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딱 3개 정도, 앉는 자세 정도에선 3개가 있어요. 네. 팔자 걸음을 하는데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걷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만드는 거니까. 반대로 안으로 틀어진 안짱 걸음을 한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앉겠다? 그건 최악인 겁니다. 이것도 안 해야 돼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완전히 굽힌 자세들은 관절이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고관절 앞쪽을 짧게 만들어가지고 안짱걸음에도 안 좋고, 마지막으로는 잘 때 엎드려 자는 게 안 좋습니다. 엎드려 자는 거 안 좋아요? 네. 엎드려 책 보고 엎드려 핸드폰 하고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발목이 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게 관절도 눌리잖아요. 엎드리면 여기에 체중에 의해서 눌리잖아요. 회전 변형 같은 것도 잘 오고 관절에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하늘 보고 자고, 의자에서는 이렇게 앉고, 바닥에서는 뻗고 앉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는 게 제일 그나마 좋은 자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엎드려 자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지금 피디님 들어가셔서 검사를 좀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이런 게 원장님의 되게 특이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싫어요 눌러달라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근데 싫어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 안 하고 게임 얘기나 하고. 수능 하루 전날 PC방에 있었던 얘기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얘기 해가지고 좀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싫어요를 가차없이 눌러주시면